한국과 쿠바가 그들의 국제관계 역사에서 새 장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비공식적인 연락을 유지하는 것에서 대사관과 외교사절단을 설립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국가 간의 개방과 연결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외교 노력과 뒷배경에서의 협상의 결과입니다. 쿠바가 오랫동안 한국을 인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공산혁명 이후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쿠바는 한국과의 관계를 끊고 1960년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쿠바 사이의 외교관계 재수립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전 대통령 김대중의 노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전 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쿠바를 중요한 방문을 했으며 이는 2023년 5월 전 외교부 장관 박진과 쿠바 외교부 차관과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발표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을 쿠바와 외교관계를 확장한 10번째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160개국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단 24개국만이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은 외교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쿠바에 대해 알아보고 왜 지금 한국과 쿠바가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는지 그 이유를 탐구해 봅시다.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처럼 쿠바도 19세기까지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쿠바는 독립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치렀습니다. 1895년부터 그들은 진지하게 독립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의 상징 중 하나는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호세 마르티입니다. 지금까지도 호세 마르티는 쿠바 국가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국과 스페인 사이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898년 미국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쿠바에 보낸 전함 USS 메이노가 갑자기 폭발하여 침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과 스페인 사이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미국이 승리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스페인의 여러 식민지를 차지했고 그 중에는 쿠바도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은 제국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보통 그들의 영토를 식민지화하거나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았지만 쿠바는 1902년에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보호를 명목으로 미국이 쿠바의 외교권을 행사하고 그들에게 여러 조건을 부과했으며 그 중에는 군타나모 기지 점령도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그들은 전쟁 포로를 군타나모 기지에 구금했고 그곳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왜 쿠바가 미국의 전쟁 포로를 구금했는지 궁금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 군타나모는 미국에게 넘어갔습니다. 미국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쿠바가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가면 미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쿠바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미국은 실제로 쿠바의 독립전쟁에 개입하여 승리를 이끌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쿠바는 1902년에 진정으로 독립했지만 그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가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이 관리하며 태평양을 넘어 더 멀리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바로 테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쿠바가 미국의 영향 아래 있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의회는 쿠바가 미국의 외교적 및 경제적 통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안을 제안하고 통과시켰고 많은 미국 사업가들이 쿠바에 투자했습니다. 1920년대 쿠바는 아름다운 해변, 호텔, 레스토랑, 바, 카지노 덕분에 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수도 아바나는 미국의 금주법 시대 동안 진정한 오락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술을 즐기고 놀기 위해 쿠바로 갔습니다. 미국의 길드 시대, 길디드 에이지에 속하는 매우 부유한 벤더빌트 가문은 겨울 휴가지로 아바나, 쿠바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유명한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쿠바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공산국가가 되기 전 쿠바는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중산층이 많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쿠바가 미국 경제에 흡수된 덕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바나의 화려하고 즐거운 밤이 소수에게만 해당되며 오락 문화와 조직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재산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쿠바의 정치 상황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1952년 바티스타는 쿠데타를 일으켜 두 번째로 권력을 잡았고 이는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시켰습니다. 1953년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반란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쿠바 사람들은 젊고 에너지 넘치며 카리스마가 있는 변호사인 피델 카스트로가 다시 반란을 일으킬 것을 희망했습니다. 결국 1959년 카스트로는 다시 혁명을 시작하고 성공했습니다. 이때 그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도 함께 했는데 체 게바라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전히 반대의 상징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은 쿠바의 새 정부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 기업들이 쿠바에 투자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첫 단계로 외국 소유의 기업들을 국유화하는 것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쿠바를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쿠바 사람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 민주주의, 평등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 공산국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쿠바의 경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쿠바는 소련의 지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1961년 미국은 결국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고 그 후 CIA는 남부 쿠바의 바야데 코치노에 침투해 카스트로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10,000명의 쿠바 망명자를 훈련시켰지만 이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어진 쿠바 미사일 위기는 세계를 제3차 세계대전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쿠바는 소련의 지원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쿠바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 시기 동안 많은 쿠바인들이 나라를 탈출했고 1959년부터 1970년대까지 약 50만 명이 쿠바를 떠났으며 그들 대부분은 쿠바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플로리다로 갔습니다. 그 결과 플로리다는 지금까지도 쿠바계 히스패닉 주민이 매우 많은 주입니다. 플로리다의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도 쿠바계 후손으로 카스트로의 사회주의 정권에서 탈출한 가족들은 보수적이고 이념적으로 강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히스패닉 주민들은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플로리다의 쿠바 커뮤니티는 공화당을 더 많이 지지합니다. 그러나 왜 한국과 쿠바는 외교 관계를 수립한 걸까요? 실제로 쿠바가 1960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은 이후에도 그들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2017년 북한의 외교부장 리용호가 쿠바를 방문했을 때 라울 카스트로가 직접 그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쿠바의 국가원수인 미겔 디아스카넬도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2016년 사망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북한 내 쿠바 대사관을 방문해 조문했습니다. 따라서 쿠바가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북한에게 큰 정신적 충격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자신들과 외교 관계를 맺는 국가들이 대만과의 관계를 끊도록 요구합니다. 물론 우리와 중국의 상황은 매우 다르지만 북한과 우리 모두 유엔의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외교관계 수립은 외교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쿠바는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했을까요? 분명한 큰 이유 중 하나는 쿠바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하고 2015년에는 미국과 쿠바가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테러 지원 국가 목록에서 쿠바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외교 관계를 끊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이전 조치들을 되돌리며 경제 제재 및 투자 제한 조치를 다시 시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백악관을 떠나기 몇 일 전 전 대통령 트럼프는 다시 쿠바를 테러 지원 국가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으며 국제 금융기구들로부터의 자금 조달 또한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쿠바 경제는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원조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중국으로부터도 상당한 액수를 빌렸습니다. 2022년에는 중국이 쿠바에 대한 대출 조건을 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국가 GDP의 10%를 차지하는 관광업은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온 중요한 이웃 국가인 베네수엘라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쿠바에서 1959년 이후 처음으로 큰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도 큰 압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탈출구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의미가 있으며 북한의 반대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쿠바가 세계에 자신들이 개방되어 있고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비자 없이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지만 쿠바를 방문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미국이 비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쿠바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중히 고려하세요.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